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2월은 1년 중 가장 짧은 달이라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 February라 불리는 2월. February는 로마의 정화의식에서부터 유래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 동안 묵은 마음과 육체를 깨끗이 씻어내고 봄을 맞이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하죠. 우리도 설날과 작은 설이라고 하는 정월 대보름이 들어있는 2월을 지나고 나면 겨울 동안 묵혀뒀던 살림살이에 햇볕을 쪼이고 새 봄을 준비하는데요. 자,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새 봄 맞이할 준비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새 봄을 맞는 첫날 3.1절인데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대규모로 모인다는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암흑을 벗게 만든 역사적인 날, 이렇게 민족이 두 갈래로 나뉘어 맞서게 될지 80년 전에 피 흘려 나라를 지킨 조상들은 상상이나 했을까 싶습니다. 3월 새 봄을 맞이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민원 해결사, YMCA 토론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28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여수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금오도부터 대두라도 월호도를 잇는 금오도 해상 교량 사업이 내년부터 착공 예정이었는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아직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또 처음이 아니죠? 네, 여수 금오도 해상 교량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또다시 입찰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여수 금오도 해상 교량 사업의 입찰 무산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연이어 입찰 공고가 무산되면서 여수 금오도 해상 교량 건설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최근 7차례나 입찰을 시도한 끝에 가까스로 건설업체를 선정한 신안의 한 교량 건설 사업처럼 공사 착공이 계속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최근 추정금액 2,201억 원 규모의 턴키 방식의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공사의 재공고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마감했는데 결국 유찰됐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첫 공고에서 유찰된 후 3개월 만에 재공고에 나섰지만 또다시 입찰이 무산된 상황인데요. 이번에 입찰이 무산된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은 지방도 863호선 단절 구간인 금오도와 대두라도 또 월호도 간 3.46km 구간입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해상교량 2개소 1.53km, 접속도로 1.93km로 총 사업비 2,368억 원에 도비 50%, 시비 5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예. 턴키 방식이란 설계부터 시공, 완공 후 인도까지 모든 과정을 좀 하나의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게 그전부터 지역 일부에서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이 좀 너무 성급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고요. 네, 그동안 여수 지역 일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사업 결정에 신중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전남도와 여수시가 사업 결정을 서둘렀고 결국 입찰까지 무산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입찰 무산은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해상 교량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는 이번 입찰 무산과 관련해 금오도 대교에 대해 기존의 통키 방식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 기타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서 입찰을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사업 재공고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전남도는 일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계획과 예산 등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검토해 입찰 공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제2고로를 개수하겠다. 그러니까 기존 오래된 방식인 그 고로 체제 고로를 폐쇄하지 않고 설비를 교체해서 수명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에 맞서서 청소년들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네, 기후솔루션 광양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어제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 제2고로 개수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민사소송에는 만 11세부터 18세의 청소년 1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고로 개수는 막대한 탄소를 추가 배출해 미래 세대 환경권이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포스코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를 상대로 한 이번 청소년들의 참여 소송은 기업의 기후 위기 책임을 묻는 국내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대다수가 포스코 제철소가 위치한 지역 출신이고 또 소송단 중 2명은 광양 제2고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광양뿐 아니라 뭐 대구, 포항 등 지역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미래의 건강권을 좀 지켜내기 위해서 소송에 참여한 자체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 소송의 근거가 작년 헌법소원 판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법적 대응이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 헌법소원 판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 해당 판결에는 온실가스 감축 지연이 불가역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안긴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원고단은 기후위기 대응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고 포스코의 고로 개수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포스코는 미래세대 권리와 생존을 담보로 한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나아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고로의 단계적 폐쇄 계획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뭐 어른으로서 우리 학생들 대견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의 더 각별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순천 소식입니다. 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 벽면에 수십여 년 된 담쟁이 덩쿨을 이게 있었는데 시가 새로 페인트를 칠한다는 이유로 잘라내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 왕조 이동이 동행정복지센터 벽면에 건물 미화와 녹화 차원에서 식재한 수십여 년 수령의 담쟁이 넝쿨 수거루를 베어내면서 주민들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담쟁이 넝쿨은 이 수령이 지나면서 왕조 이동 행정복지센터 벽면을 감싸고 있고 이 주민들로부터 특색 있는 건물 외관을 조성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예. 순천시는 이번에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며 외벽 페인트 시공과 창호 교체를 이유로 주차장 외벽을 두르고 있던 담쟁이 넝쿨을 제거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삭막한 도심에 일부러라도 수목을 더 많이 심고 좀 조성하는 게 추세인데 수십여 년간 좀 건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자라고 있는 담쟁이 덩쿨을 또 굳이 베어내야 했을까 싶네요. 이 지역 주민들은 건물 리모델링이 꼭 필요했다면 사무실 쪽만 외벽 리모델링을 하거나 창호 교체만 해도 충분했었다며 이번 담쟁이 넝쿨 제거는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되려 건물 외관을 해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공기관의 건물에 대해 환경부가 이 벽면 녹화 지침을 통해 이 담쟁이 넝쿨을 이용해 벽면을 녹화하는 사업을 현재 장려하고 있는데 이 생태도시 순천시 왕조이동 동사무소가 정부 지침에 반하는 행정을 펼친 셈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좀 포근해지면서 좀 봄이 성큼 다가왔다 싶은 기분이 듭니다. 봄꽃들도 이제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다에서는 아직도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온으로 인해서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면서 어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죠. 네, 여수 일대 남면 화태도, 돌산, 군내리, 신봉리 등 다수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난 22일부터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여수 가망만 여자만 일대 해역에는요 저수온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저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4도에 도달했을 때, 또 경보는 4도 이하 수온이 3일 이상 지속했을 때 내려지는데요. 예.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로 여자만을 포함한 남해서부 5개 연안 내만에 예비특보인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예. 이후 간헐적으로 북극 한기가 남하해 수온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1월 9일 여자만의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2월 10일 오전 11시부로 저수온 특보가 상향 확대됐습니다. 이 전남의 등량만, 여자만이 저수온 주의에서 경보로 상향되고요. 가망만으로 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예. 이후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요. 낮은 수온은 계속 유지되면서 저수온을 이기지 못한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대량 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망만 여자만이라고 하면 여수 앞바다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네. 가망만 여자만의 가두리 양식장이 대다수 분포하고 있어서 피해가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 집계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나요? 현재 여수시에 신고가 된 접수 건수는 2건입니다. 이 피해는 참돔 8만 3천 마리인데요. 그런데 이 신고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 24일까지 가망만 인근 10여 개 어가에서 250여 톤의 정도 된 돔이 폐사했습니다. 현재 어민들은요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집계될 정도가 되면 신고할 예정이라서 아직 피해 신고를 하진 않는 그래요? 겁니다. 네. 현재 폐사 신고는 참돔만 있지만요 실상은 감성돔, 부새, 줄돔 등 다량 폐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여름에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에 이어서 겨울에는 저수온 피해까지 피해가 예상보다 클 것 같아요. 네, 어민들은요 매일 새명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가두리 양식장을 찾는데요. 바로 밤새 저수온으로 인해서 배를 보이고 물에 떠 있는 그 물고기를 떠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서 둥둥 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전 같았으면 먹이를 주러 갔을 텐데요. 지금은 죽은 고기를 떠내려고 합니다. 작업이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요, 죽은 물고기들이 바닷속 그물을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바쁘게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가라앉고 그 전까지는 떠 있는데 네. 그 떠 있는 시간 사이에 빨리 건져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안 그러면 바닷속에서 이게 썩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양식장에서 떠낸 물고기들은 화태에 있는 수협 냉장고로 옮겨져서 얼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 찾아갔더니 이 냉장고에는 이미 어제 폐사해서 얼린 물고기들이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대형 자루에 담아서 이 냉장고 한쪽에 보관하고요. 오늘 다시 폐사한 물고기들을 바닥에 펼쳐 얼린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폐사한 물고기들 대부분이 출하를 앞둔 상품성이 높은 물고기들이라서요. 작업을 하는 어민들의 마음이 좀 편치 않았는데요. 이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가 컸고 또 저수온으로 4년 농사를 망친 셈이 됐는데 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면 화태 가두리 양식장 어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많이 죽어요. 이제 올해 4년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일본산 돔이 많이 이제 수입이 되고 그래가지고 판매를 못했어요. 15,000원 넘었죠. 키로에 15,000원이 있으니까 지금 저기 한 키로 500 정도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아직 시에서 조사가 안 나가지고 저렇게라도 이제 해놓으라고 해서 생생한 걸 이렇게 얼려놓으면 나중에 피해 보상이 아니죠. 이제 위로금이죠. 금액이 돼야지 위로금도 나와요. 이렇게 사료라도 쓰려고 혹시 이제 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인데. 제가 한 8만미 키웠죠. 키로에 14,000원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11억 2천만 원 한 지가 우리 가공 공장으로 왔으면 여기 냉동 창고로. 그리고 이게 20만 원을 키우고 입식을 한 고기인데 1년 차 때 2만 죽고 2년 차 때 또 4만 죽고 3년 차 때 또 2만 죽고 20만 미를 넣었는데 지금 내가 팔 수 있는 고기는 4년을 키우다 보니 8만 미밖에 안 돼요. 이거조차도 다 죽었어요. 네, 어민들의 이야기 듣고 오니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4년 뭐 그 이상 키운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다. 네. 예.
내륙의 날씨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씩 좀 풀려가고 있는데 여수 앞바다의 수온은 아직도 오르지 않고 있나요? 지금 상황 어때요? 네, 수온이 시간이 갈수록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평년 수준에 비하면 3, 4도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여수 가망만의 경우는요. 평년 수온은 7도에서 8도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까지 수온이 4도대까지 떨어지면서 추위에 약한 도미 계속해서 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폐사도 꾸준히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피해 규모가 더 커지면 어떡하죠? 네, 현재 저수온으로 인한 폐사는 3월 말까지, 길게는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온이 오른다고 해도요, 조수온 피해를 입었던 물고기들이 쉽게 상태가 좋아지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폐사로 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 가두리養식장마다 매일 아침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매일 피해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폐사가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피해 신고를 하게 돼서 피해 규모는 정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에 다 모아서 신고를 하면 네. 한 번에 팍 커지겠어요. 또 피해 그렇죠. 규모가. 네. 이 저수온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조기 출하나 면역 강화제를 투여하고 또 월동장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예방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있었나요? 이번 참돔의 경우에는요. 보통 11월부터 출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본에서 참돔이 대량 수입되면서 참돔이 가격에 맞지 않아 출하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저수온으로 인해서 출하하지 못한 이 성어들이 대량 폐사를 한 겁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림들 보니까. 네. 예. 보통 40cm가 넘는 정말 대형 어류였어요. 2kg이 넘는. 네. 예. 이 어민들은 월동장만 있었어도 폐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걸 아쉬워하는데요. 현재 여수시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월동장이 없습니다. 지금 있다 해도요. 다른 어촌계 면허가 있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개인 간의 거래를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너무 좁아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에 맞는 대책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월동장 관련해서 좀 뭐 용역을 하든지 좀 검토를 좀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근데 실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검토가 돼야 되는데 검토가 안 돼요. 대책이 없어요. 협소하게 월동장이라고 저기 그 금오도 바깥쪽이야 거기가 그래도 평균 수온이 한 2도 정도 높거든요. 이제 글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일부만 이동을 했어요. 왜냐? 사용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10%밖에 이렇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개발을 해서 월동장으로 좀 해달라. 우리가 지금 현재 가두리 시설물을 그 편도 시간이 한 7시간, 8시간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운송선을 그 건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는데도 아직 올해라도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올 겨울에는 이런 피해를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에서는 어떤 대책들 좀 마련 중인가요? 네, 여수시에서는요.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다음 주부터 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어업재해팀 양진영 팀장 인터뷰입니다. 폐사 사항에 대해서 어업인들로부터 그 피해 신고를 이번 주까지 좀 받은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읍면별로 그 피해 조사관을 편성해서 피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은 그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해수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활로를 좀 그 확보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 양식 참돔 소비 촉진 직거래 판매를 저희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의 입장 듣고 왔는데요. 참돔 직거래 소비 촉진 행사를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지역의 마트를 통해서도요. 횟감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도 했지만요. 이게 크게 성과를 보이진 못했어요. 그래요. 네. 지난해 여름에도 고수온으로 이번 겨울에는 저수온으로 가두리 양식장에는 남아있는 물고기 찾아보기 좀 힘들어졌는데요. 이 시간이 갈수록 바다를 바라보는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과 생각만은 영한 영맨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김대희 총장님. 네. 네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서울을 2번 좀 출장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쁘셨네요. 네네. 월요일은 의과대학 전남 지역 그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된 도민결의대회하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같이 참석을 했고요. 예. 또 어제 목요일은 화학물질 안전하고 화학사고 대비 체계를 위한 그 시민사회단체 업무 협약식 때문에 뭐 한 주에 걸쳐서 보통 한 2번 정도 뭐 일주일에 한 8번 정도 갔는데 특징적인 것이 한 2, 3년 전부터 KTX 표 예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마음 잘합니다. 예. 이게 뭐냐 대체 이게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이용객이 많다는 측면은 있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많이 붐비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표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특히 저는 월요일 새벽에 5시에 가보거든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한 달 전에도 힘들고요.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평일 아침에 9시에 여수 순천에 서울 가는 것도 매진이고요. 오후 5시부터도 아예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까 내용들은 들어보지 생각을 해보니 이용객은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정 여행사하고 일정 부분의 좌석들을 그래요. 특별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전체 표의 한 30% 이상 정도 빠져나간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해당 그 여행 관련 뭐 회사도 부정은 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입장들을 좀 국회 차원에서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이유로.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그 철도공사는 공공적 성격이잖아요. 누구나 다 예매도 할 수 있고 타야 되는데 이게 특정 업체를 통해서 아마 예매 행위가 일정 부분 상당수 많은 자리가 가버리면 일반적으로 철도공사 앱을 통해서 뭐 표를 예약할 수밖에 없는 곳이 안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미리 좌석을 선점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면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보통 뭐 항공사나 그냥 버스 회사가 일반 여행사하고 일정 여행사하고 뭐 표 예매 정도는 인정되는데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그렇죠. 일반 사람 불편 느낀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따져야 될 필요는 있을 아니 거예요. 별도의 차량을 공감합니다. 만들면 되잖아요. 네네. 별도의 차량을. 예, 저는 그래서 맨날 새벽 2시에 가면 네. 취소표가 풀리거든요. 그 다음날 취소표가 2시에 2시 한 자고? 50분 정도에 들어가면 풀립니다. 2시 때.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급할 때는 구하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김석 총장님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하여튼 김 대통령 대단해요. 이 생활의 불편함을 그대로 끌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자주 이용하면서도 이렇게 보통 이거 불편해 이러고 끝나는데 이거 나만 불편한 게 아닐 거야. 알아봐야겠다. 야, 역시 운동가의 자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월 24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순천 YMCA가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YMCA 이제 올해 이사장님도 바뀌고 조금 이제 좀 신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준비했던 기간이고 또 YMCA 인력도 많이 지금 현재 줄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내년은 아마 작은 순천 YMCA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지금 현재 많은 가운데서 많은 생각들 하고 있고 뭐 환경교육센터부터 뭐 주민자치교육센터부터 그동안 YMCA 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잘 묶어내자 뭐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2월 25일 날 헌법재판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변론을 보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이죠. 내일 그 순천은 일단 3월 1일 서울로 가시는 분들은 9시 검찰청 주차장으로 오시고 남학 그 전남 도민대회로 가시는 분들은 또 별도 연락을 오시고 그리고 서울도 못 가고 남학도 못 가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순천시 연양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저와 함께 시민들하고 간단하게 좀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은 순천에 계시는 네, 거예요? 저는 내일은? 순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근황 좀 들어봤고요. 본격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 학장들과 2025학년도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간담회에서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부 방침에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또 내면서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오락가락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추진 속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이 문제가 정말로 복잡하고 풀리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들더라고요. 이 교육부가 의대 현장의 반발을 고려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김석 총장님. 네, 일단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뭐 정원 문제랄지 의대 신설 문제를 언급하는 부처 관계자들 대통령부터 하루만 사는 사람들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 의대 정원 확대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동결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 여건 문제랄지 뭐 반발 문제랄지 또는 의료계와의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거론한 것이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보류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대 정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라 그럴까요? 의료 현실상에서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교육부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보건복지부하고의 그 협의도 거치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간담회 안에서 그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것으로 내놓는 것은 상당히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시키고 논란을 일으켜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 없는 그러면서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 의료계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의료계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식으로 해버렸을 때 예. 가장 가깝게는 전남대학교 의대를 설립하려고 하는 전남부터 그리고 이미 의대 정원을 신설해가지고 올해 2025년 새학기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 과정에 있는 뭐 대학부터 심지어 그 의료 충원해야 된다는 장기적 플랜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이조 부총리는 학생들은 일단 얼른 복귀를 해야지 의료 체계가 돌아간다 그런 의도로 일단 내년 정원 증원은 좀 원점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김대희 총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예요. 예. 일반 장관보다도 한 단계 높은 사회부총리가 어떻든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는 내년 26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 안 했어요. 예. 3,058명, 작년 수준에서 2,100명이 늘어난 5,058명 사이에서만 하겠다라고 일단은 뭐 확정적이지 않았는데 4일 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6년도 내년도 의대 증원은 2년 전 다시 되돌릴게요. 왜냐하면 올해는 1,500명이 증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니다. 우리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윤석열 탄핵 이후에 어떻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없어져 버렸다. 그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든 대학에서는 현재 지금 1,500명 증원 때문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돈을 투자해서 시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월부터 학생을 받아야 되니까. 되고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증원이 된 목표 하에 건물 중축이라든가 개선 사업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일정하게 증원될 거란 가정하에 우리가 말하는 법대라든가 경영학 혹은 또 공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재수 삼수를 하면서 의대 가려고 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재수 삼수의 길이 들어서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하지 않는 정보를 교육부 장관이 그것도 의대 학장들 앞에서 어제 학장들을 모아놓고 강력한 요구에 되돌려 보겠다라는 내용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든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옆에 좌우로 내세우면서 의대 증원 2,000명, 3,000명을 외쳤던 이유가 굉장히 치밀한 계획 속에서 행정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상 누각인 행태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해버린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발표할 때부터 이게 문제였다. 네. 처음 발표할 때 2,000명 지원할 때부터 발표가 대단히 엉성하고 뭐 정치적 고려가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발표됐으면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실행 계획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계속 지금 현재 의사단체 눈치 보고 의료계의 눈치 보는 것도 그렇고 현실적인 뭐 대학의 뭐 현황도 고려되지 않은 가운데서 보건복지부 따로 교육부 입장 따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인지 좀 답답한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예. 일단 뭐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당연하죠. 예.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는. 예. 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의견에 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 입장만 반영할 수 없다. 수험생과 또 국민 여론 감안해야 한다. 아까 김대희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 얘기하셨는데 여전히 국립의대 신설에는 또 원론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겠다고 하긴 했으나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네. 보건복지부는 좀 상대적으로 교육부하고는 달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자주 일어나는 부서예요. 예. 같이 협의하고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 정책으로 반영하는 율이 상당히 보건복지로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적 흐름이 있으니 국회의 동의 없으면 절대 예산 증액이나 안 되는 영역이 많아서 태생부터 좀 그런 측면들이 강한데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는 저는 그 판단은 맞다고 봐요. 보통 우리가 보건 의료 인력을 장기적으로 수급할 때는 이건 보건복지부 책임이거든요. 수급할 때 이게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적정한 보건 의사 인력들을 어떤 식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육성할지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체계를 만들지 이걸 추계할 수 있는 기구인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보건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해서 법적으로 설치해서 여기서 좀 제3의 섹터에서 모여서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지 이게 의사들한테 휘둘리고 뭐 대학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명확히 보고요. 예. 국회에서도 박수를 치면서 요걸 2월 달까지 본회의에서 법안 개정을 확정해서 3월부터 가동을 시켜서 최소한 4월에는 26년도 의사 정원 문제를 의대에 반영하는 흐름으로 가겠다는 흐름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위원회 구성도 말이 많더라고요. 누가 위원회 들어가야 되는지. 구성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야 합의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박주민 의원이시거든요. 박주민 위원장이 그럼 한 번 더 이해 당사자들끼리 논의를 좀 해보자. 왜냐하면 자꾸 문제 제기하니 타당성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보자 해서 결국은 2월 달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한 10일 정도 뒤로 연기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예. 어떻든 이게 정부 산하에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가장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일단 이런 판단으로 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문제라고 보고 특히 이제 전라남도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문제는 어떻든 요건 뭐 대못을 좀 박는 측면이더라고. 보건복지부는 그것은 의사 증언하고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교육부하고는 달리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벌써 지금 각 대학에 그 의대 증원 문제하고 또 의대 신설 문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비 인증 심사 과정에 들어가 버렸어요. 전남에 있는 목포대와 순천대는 벌써 통합을 전제로 예비 신청 인증 과정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들어간 것을 이거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결과는 뭐 당신들은 아직 구체적인 뭐 장비나 시설, 교수 인력들이 학교 뭐 의대로서의 신설 자격이 안 돼서 미달입니다. 이건 몰라도 들어간 것을 없는 걸 칠 수는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별개로 있더라고요. 진행이 돼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그런 네. 상황이더라고요. 김석 총장님. 김대중이 너무 장황하게 이제 말씀 잘해 주시긴 하셨지만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의 입장이 좀 엇박자가 내고 있는 것을 기회를 삼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회 삼는다. 무슨 일이냐면 그동안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그 안에서의 일관된 방침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료계 이야기를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굉장히 아예 들어주지 않았죠. 들어주지 않고 강성 일변도로 나갔던 문제가 이 양쪽 부처의 그 불협화음을 계기로 뭔가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시그널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조율 가능성을 높여놓은 것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지금 현재 없는 가운데서 약간 의료계의 입장과 대변할게 보이는 교육부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남 국립대 의대 설립 관련된 문제는 완전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립의대 설립의
대한 원론적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상당 부분 속도에 대한 조절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만큼 빨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예, 엇박자를 좀 이럴 조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예, 한다. 기회 삼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부처 간 엇박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이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대희 총장님도 함께 참여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어떤 전망,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좀 들려주시죠. 네, 뭐 현재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한 분들 대부분 오셨는데 이야기에서도는 열악한 의료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200만 전라남도 인구가 실제로는 182만 정도 되는데 대체로 200만이라 그러죠. 180만 명이 넘는 이 전라남도 인구 속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곳인데 전라북도도 170만 명이에요. 딱 171만이 이제 무너지는데 예. 거기도 의과대학이 2개가 있고요. 강원도도 150만이 안 되거든요. 이제 막 150만도 무너졌기 때문에 강원도도 의과대학이 4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중증 위급 환자의 전원율이 전국 최고고 그리고 육지를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하고의 거리가 87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상당히 많은 먼 거리라서 어떻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일한 답은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을 민간대학이나 민간병원이 만들어줄 거냐 불가능할 거다. 왜? 일정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면 국립대학끼리의 통합을 통해서 나온 그 수많은 조건이 충분히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게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그리고 전부 다 정원학원 별개로 신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전라남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 체계들을 공공보건 의료 체계로 이거 대신해야 된다는 주장을 다 같이 했고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그러면 수도권 지역이나 광역 도시에 있는 의사협회나 의사들은 야 졸업하면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의다 따면 전부 다 대도시나 수도권 오는 거 아니냐.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이 신설이 되면 그 신설한 신입생이 한 200명이라고 한다면 신입생이 예. 한 80%에서 100%를 예. 지역 인재로 뽑자. 이 지역 중고등학교를 나온 인재로 다 뽑자. 현재 지금 강주에 있는 전남대 의대가 80%까지 지역 인재를 뽑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전남 지역의 지역 인재를 좀 뽑아서 이들이 어떻든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가는 그 이직률을 좀 낮추는 과정으로 가는 인재는 그렇게 뽑는데 교수진과 기본적인 의료 시설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좀 됐나요? 네, 뭐 또 그런 내용이 좀 됐었고요. 그런데 어떻든 그러려면 국립대로 되어서 정부의 지원이 한 10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수백억, 적극적 수천억이 지원이 있어야죠. 그 조건이고. 그런데 이제 흐름상 이게 지자체도 일정하게 약속을 했던 측면이 좀 있어요. 지자체도 전라남도도 한 500억 정도가 대학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1년 예. 예산이. 예. 그러면 그건 또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전라남도도 500억이나 1000억 정도를 만들어서 매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 문제도 좀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다른 지역의 의대와 또 전남 국립의대는 시작부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립대학 간 통합이라는 점이 우선 그렇고요. 하지만 의료 인력 양성이나 또 지역 의료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 의대와의 차별점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그 순천대학교가 90년 역사예요. 목포대학교는 80년 역사고 그리고 서부와 동부를 대표하는 국립종합대학입니다. 예. 뭐 지역 거점 대학은 아니지만 예. 일정하게 학과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두 대학이 합친다면 거의 2만 명 가까운 뭐 학생. 많은 학생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의과대학이 만들어지려면 기초 학문 과정들이 좀 다양해야 돼요. 예. 뭐 그런 생물학부터 해서 자연과학 쪽, 뭐 공학 쪽, 뭐 인문학적 그런 뭐 다양한 과들도 존재하는 과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규모의 통합이면 지역 거점 대학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의과대학에 관계된 뭐 실질적인 뭐 인력 구성들은 충분하다. 좀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예. 문제는 이게 전라남도가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동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다행히 뭐 지난번부터 이 두 대학이 통합하면서 서로 간의 지역적 문제라든가 각각의 그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교육관 의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시설과 예. 또 실습병원은 동서로
각기 나눈다는 합의하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것은 좀 지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옛날 애초부터 처음부터 의도했던 서부권 별도, 동부권 별도라는 내용을 통합은 하지만 각각의 수련 시설과 배우는 공간들은 따로따로 가면서 각각의 좀 거점을 두고 가는 형태로 가는 문제. 뭐 거기에 일정하게 틀을 둔 대학 간의 통합인 거고 이게 이제 의과대학을 전제로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가진 통합대학이기 때문에 예. 의과대학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그러니까요. 거다. 통합은. 좀 그런 측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석 총장님.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정부에 의존해야 되는 좀 답답함이 있다 보니까 이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한편에서는 고구마 10개 먹는 거가 좀 답답함이 답답하고.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지역와 다른 점은 명확합니다. 일단 전남에는 4년제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고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는 기존에 이제 의대가 있으면서 의대 네. 정원이랑 이 연결된 부분이지만 전남은 이제 기존 의대 자체가 없이 신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하는 요구가 강해지는 거고 예. 그 김대 총장이 이야기하는 양쪽 그 서남권, 동부권 관련된 이런저런 균형에 맞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 정책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강요해야 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 의대 설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목포대학교나 순천대학교 대학 통합까지도 설립하면서까지도 논의하면서까지도 의대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지금 근데 상황이 이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저희 전남 의대 신설 문제도 좀 달려 있는 것 같고 뚜렷한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또 의정 갈등도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또 의료계가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잘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저는 아까 뭐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국회는 2개의 중앙 부처가 관여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회 내에서도 보건복지위하고 교육위원회 이 양쪽에서 국회의원들과 저는 접촉면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여당 국회의원들 반대하지 않아요. 주로 영남 쪽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인데 예. 왜냐하면 양쪽에 너무 중요한 지역적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 안 하거든요. 그 원칙은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여당 영남 쪽 의원도 반대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보건복지위나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대해서 좀 접촉면을 지자체가 광역이 좀 넓히고요. 민간 사회도 찾아가서 이런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선 공약에는 양쪽 정당에서 물론 조기 대선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양쪽 정당에서 대선 공약에 있건 대못을 박아버리는 행태로 가야 된다. 무조건 넣어야 된다. 예. 그래서 되자마자 25년도에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신설은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좀 지역사회에 여전히 좀 대형 종합병원들이 좀 있잖아요. 예. 상급병원은 아니지만 종합병원이 있고 또 2차 전문병원도 있는데 이러한 2차 전문병원과 또 3차 종합병원하고 협의와 논의들이 좀 지자체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나치게 반대하지 않고 그들도 뒤에 그 3차 상급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배우병원이거든요. 배우의과대학이기 때문에 치료 중에 궁금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상급 대학병원이 바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겁이 나서 지금 잘못되면 2시간, 3시간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나니 겁이 나서 환자를 수술하지 못하고 치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전라남도가 지역에 있는 약간 큰 종합병원하고 전문병원들하고 합의해서 결국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의과대학 신설 영역에 대해서 너무 좀 두려움과 기피 현상을 안 보이도록 설명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종합병원들은 좀 기피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이제 경쟁이 들어서는 거죠. 물론 이제 병원장은 좋아하죠. 쉽게 전문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넓은 밭에는 경쟁이 생기는 걸로 보지만 또 한편은 알겠습니다. 든든하고 실력 있는 대학병원이 예. 존재하면 이게 2차 전문병원이나 또 일반적인 종합병원이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또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집니다. 예, 김석 총장님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해 주시죠.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여론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일이고 국회 토론회 같은 방식들이 좀 더 이 공감대가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전체 정치권에 함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목소리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일반 시민의 목소리보다는 대학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정치인과 행정행위에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부권역의 의과대학이 그러니까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많이 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통계들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이 기존의 국가 통계에서 넘어서는 생활 통계, 우리에게 왜 의대가 필요하고 왜 의료복지가 필요한 것인지, 현장 가면 우리에게 없는 진료 과목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이런 실증적인 역할들을 저는 순천대학교가 못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1인이 그 서울로 가고 뭐 화순으로 가서 소비하는, 예를 들어서 1인당 소비되는 의료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데, 만약에 의과대학 설립되면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그러므로 수치로. 장기적으로 놓고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국립의대를 설치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내는 세금으로 이 정도의 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되면 사실상 이 의료복지에 의한 그 사회적 안전망이 형성됨으로 인한 이 예방과 조건으로 가지는 것이 훨씬 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저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동행의 위기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만 다음 정권에도 반드시 김대중 총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대선 공약화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똘똘 뭉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구심점이 있는가? 저는 이게 조금은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의정 갈등 그리고 전남 의대 설립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2월의 마지막 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달 돌아오겠습니다. 3월에 뵙죠.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